안녕하십니까, 한관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제2공항이 제주도에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기본 고시가 됐죠. 확정 고시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이상을 유튜브 방송을 못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별하게 지금 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참 좋다, 추천할 만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이 좀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확실성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기다렸던 부분이 이제 제2공항에 대한 확정고시를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시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방송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적 설명 이제부터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항이 고시가 된 후에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연 그냥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2공항이 이제 10년 뒤에 개항이죠. 35년 뒤에 개항 예정입니다. 이 공항이 탄생이 되면 생산 일대가 어떻게 변모될 것이고,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이 공항 시대에 맞춰서 부동산도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동산만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공항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나 이렇게 보시면 뉴스에 다 국토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나옵니다. 550만 제곱미터, 150만 평 정도가 넘죠, 그죠? 550만 제곱미터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광 공항 수요 인구를 1700만 명, 1690만 명, 1700만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00만 명이 국내선이 전용이 될지 국제선이 전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국토부에서 좀 여러 가지 제주도와 협의해서 국내선으로 갈 것인지 국제선으로 갈 것인지, 지금은 국내선 쪽으로 완전히 전용을 하자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중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지금 다른 지역하고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제주도는 지금 2030년도까지 탄소 제로 섬으로 만들겠다. 세계적으로 어차피 유네스코의 3대 유네스코에 지정된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이 지정된 게 많지만은,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친환경적이고 아주 깨끗한 제주도로 가겠다는 탄소 제로 정책도 펼치고 있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가 거의 한 20% 가까이, 지금 제주도는 20% 정도가 전기 자동차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또 공장도 제주도에는 실제 공해를 뿜는 공장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건데, 신재생 에너지, 전국에서 제주도만큼 이래 탄소 제로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이래 간다는 목표죠. 신재생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다른 공항하고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들 눈여겨 좀 보셔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확장성도 지금 두고, 이 확장성도 계획을 두고 있어요.
이 앞으로 미래 대비해서 공항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주변에 그 문화산업 지역이라든지 이제 배후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항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겠지만은 이 배후 시설들에 대해서도 상업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이제 문화산업 시설 위주로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본 제가 쭉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주기장을 이렇게 보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주기장, 그 우리 주차장처럼 항공기가 이렇게 주차장처럼 항공기가 이렇게 쭉 주기를 할 수 있는 게 28대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착륙하고 이륙하고를 떠나서 주기를 할 수 있는 게 28대까지 확보한다면 아주 큰 국제공항 수준이죠. 뭐 이렇게 이게 토대입니다. 골자인데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작년 23년도 12월 달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발표했는데 가덕도 신공항보다도 실제 계속적으로 이게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는 뭐 기본이니까 기본 이 골자입니다. 기본 골자입니다. 기본 골자고, 자 그러면 앞으로 공항이 탄생되고 나면 성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동쪽은, 자 핵심은 이겁니다. 신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장기적으로 신도시가 탄생한다. 왜 신도시가 탄생하냐면요, 이 어디든 간에 공항이란 것은 일반 뭐 우리 버스 여객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전국 전 세계에서 인구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이때까지는 강정항, 뭐 크루즈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주도 입도했지만은, 실제 뭐냐면 이 공항에 필요한 그 배후 시설들이 1,700만 명이 이제 오고 가고 한다라고 예상을 잡으면, 작년에 우리가 제주도 관광객이 한 1,400만 명, 1,300만에서 1,400만 명 됐습니다. 그래도 공항이 너무 밀집돼 있고, 제주시라는 우리 제주시가 있지만은 실제 신제주시에서 우리 그 제주도 현재 공항에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뭐 기후적인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가 동서남북이 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배후 시설들이 계속 확장되겠죠, 그죠? 그러면 확장되고 나면 또 인구가 또 실제로 여기 자동 인구 유입이 됩니다, 그죠? 인구 유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산의 도시는 좀 하나의 신도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몰라도 뭐 성산은 일단 신도시가 하나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겠죠. 일단 인구가 유입된다는 건 뭐냐면 뭐 1,700만 명의 관광객 내지는 또 제주도민 입도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이 주변에 이 인구로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연히 먹고 살 것,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상업시설들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지금 뭐 신제주에 있는 이 신제주에 우리가 이번에 성산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뭐냐면 성산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기득권 신제주에서 현재 그 제주공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주변의 상업 시설들 뭐 이런 쪽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분산되다 보면 이 공항을 반대하겠죠. 그래서 인구는 자동으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 인구가 유입되면 이 신도시 부분에 확장성이 상당히 많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관광객이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 관광객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주공항으로, 현재 기존 공항으로 1,300~1,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제주도를, 연간 관광객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만 1,700만 명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가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남방 관제권을 지금 가지고 있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겹치는 남방 관제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찾아왔죠. 남방 관제권을. 그러면은 항로 개설을 하겠죠. 항로가 추가 확보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항에서 현재 기존 공항에 우리가 취향하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중국하고 동남아 몇 개 노선하고 일본 몇 개 노선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항로가 추가되면은 뭐 오세아니아, 태평양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남아, 제주도로 바로 다이렉트로 항로가 오운수분이라는 그 항로가 개척이 되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제주도에 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요, 그 서울을 통해서 다시 또 공항 제주도로 이렇게 경유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크루즈항으로 입항하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 하는 말로 정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중국인들이 뭐 제주도 땅값을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제주도 전체 면적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가 안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1%, 전체 면적이 0.34% 정도, 통계적으로 조금만 0점 차이가 있지만 0.5%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인이 제주도에 빠져나가면 땅값이 내리고 들어오면 땅값이 오르고 이러는데, 물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항로가 개척이 추가로 되고 나면 뭐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들어오지만은 중국인뿐 아니고 이제는 항로가 더 개척이 되고 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이렉트로, 여행사들도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행사들도 새로운 상품을 나중에 뭐 항로가 개척되고 나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들이 항로가 개척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이렉트로 오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봅시다. 이거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죠. 이 부동산은요, 벌써 이미 제주도는 가격이 다 좀 상승했는 부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서쪽의 영어 교육 도시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됐고, 성산 주변에도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고 난 뒤에 공항이 기본고시 계획이, 확정고시 기본고시가 이번에 되기 전에도 이미 주변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덕도 2023년도에 가덕도가 23년도 12월 달에 기본계획고시 발표됐는데,
발표되기 전에 물론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본계획고시가 발표되고 23년도 발표되고 난 뒤에 가격이 몇 배 올랐겠습니까? 자,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또 이렇게 뭔가 또 잘못된 방향을 잡아줄까 싶어서 잡을까 싶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국 관련된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개발 행위가 되지 않는 땅은 개발 행위 건축 허가죠, 그죠? 허가가 되지 않는 땅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자가 있고 표선이 있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뭐 조천, 뭐 표선, 구자 이게 안 되면 오르지 않는다. 물론 허가 개발 행위가 되는 땅만 오른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그 대정에 보면은요, 그 주변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보면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딱 돼 있는 땅만 가격이 쫙 올라가지. 그게 허가가 나지 않으면 개발 행위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 주변이라고 땅을 샀다. 이게 안 돼. 옥석이 가려졌죠. 그러면 이제는 투명한 사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땅을 샀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그냥 사다 10만 원이다. 아이 너무 사다. 대부분 그러죠. 앞으로 공항하고 뭐 10분 거리다 20분 거리다. 앞으로 이 주변이 좋아진다. 사다. 이제 상기 비집도 맞습니다. 사다고 무조건 매입을 했다. 매입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가격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떨어져서 갑자기 여기가 주변에 개발된다. 그거 안 됩니다. 개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땅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실 때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농사 지으려고 땅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하고 요렇게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격은 10배 차이 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10배 20배도 차이 나요. 그만큼 안 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샀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제1 혜택지가 물론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표선, 구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10분, 20분 거리잖아요, 다 공항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부동산 접근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설명하기 참 많은데 요 다음에 또 요 끝나고 나는데 할 때는 이 주의할 점하고 포인트, 투자 포인트 이거를 제가 설명할 건데 이걸 설명하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팩트만 가지고 지금 뭐 요런 뭐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관광객은 이런 식으로 증대될 것이다, 요거는 핵심, 요건 뭐 빤한 내용이니까 신도시가 탄생됩니다. 인구가 유입된다.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많이 증대될 것이다. 항로가 더 개척될 것이다. 새로운 항로들이 개척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성산 임대가 전체가 혜택을 받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성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분 매수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수혜 지역이 표선과 부자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투자 포인트하고 주의할 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쉽게 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허가도요. 허가 뭐 어떤 데는 허가를 받았다는 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표선에 보니까 허가 받은 땅인데 받을 수 있어요. 전기하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한 1km 떨어져 있어요. 그런 땅은 허가 받았다고 해서 상수도 이러면 어떻게 그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허가 내준다. 관에서는 1km 있는 상수도를 심의를 받아서 상수도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 것이다 그러면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이제 딱 공사를 시작하려면 이제는 상수도를 끌어오지 않으면은 뭐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뭐 취소하든지 참 어렵죠 그런 게. 그래서 허가 내놨다라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자, 지금 벌써 짧게 설명해도 벌써 20분이 갔어요. 요 다음에는 제가 요 포인트하고 투자 포인트하고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요. 계속적으로 신공항하고 이공항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23년도에 가덕도 땅이 그 작년에 12월 달에 기본고시 되고 난 뒤에요. 고시 되고 난 뒤에도 한 3배, 4배 이래요. 올랐어요. 고시 되고 난 뒤에도. 고시 전에도 올랐지만. 근데 그거 뭐 옷짝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붙잡아도 외지인들이 80%를 가덕도 가면은 외지인들이 80%가 외지인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합법적인 절차로 해서 다 소유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성산보다도 주변 그 가덕도도 대항동인가 뭐 그 주변으로 여기도 뭐 표선 구자 쪽으로 그 주변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사놓자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로 그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고 포인트가 어디고 핵심 어딘가 요런 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20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접근 방법들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 안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